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초반 결혼 4년 차 된 주부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조언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사내 커플로 만났습니다. 4년 전 결혼을 하기까지 6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불같은 연애를 했지만 혼전 갈등이 많았고 파혼 위기도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기에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후 자수성가해서 작년에 연봉 1억을 넘겼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인지 저희 남편은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돈밖에 모르고 돈이면 뭐든 다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속히 말해서 돈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고 다니는 돈이 월급 이외에 회사 법인카드로 소비하는 거라 집에 가져다 주는 돈이 없느냐면서 본인의 소비 행동을 정당화시키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르는 SNS 친구들에게 상품권부터 영화 티켓을 뿌리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환심을 사고 친구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본인의 인맥이 아닌 장소에서도 보여주기식의 계산을 하는 등 남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비단 이 문제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사회생활 중 일부라 터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문제는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3살배기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과 놀아주는 아빠와의 시간보다 딸에게 무언가 물질적인 것을 사주는 행위로 아빠의 도리를 다했다고 만족해 하더군요. 비싼 옷이나 장난감을 사주면 그게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잘 번다고 제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통장은 남편이 관리했고 결혼 후 1년까지만 해도 생활비 10,000원 나간 것까지 모두 간섭을 했거든요. 돈에 대해 터치하는 게 싫어서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집에 있기 심심하다며 만삭 직전까지 회사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부로 생활하며 허튼 돈 쓴 적도 없었고 돈 나가는 취미생활 한번 제대로 즐긴 적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한창 뛰어놀 때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아빠를 찾습니다. 그 흔한 놀이터에 데려가서 놀아준다든지 퇴근 후 집에 와서 아이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고 자기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여기서 자기 방이라는 것은 안방이 아닙니다. 저희는 신혼 때부터 다시 말해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각방을 썼습니다. 처음 시작은 남편이 잠자는 시간에도 핸드폰을 놓지 않고 일을 하면서 거실에서 새벽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총각 시절부터 같이 자취한 결혼 안 한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동생은 남편이 자기 회사로 불러들여 직업도 옮기며 같은 영업일을 하고 있었죠. 서로 핸드폰으로 모닝콜도 해주고 그 동생은 다른 지방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4년간 변함없이 출근 때마다 남편을 픽업해갔고 퇴근 때도 바래다 주더라고요. 퇴근 후에는 연락이 도가 지나쳐 밤새도록 일 때문에 문자로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혼 초기에 이 동생 때문에 당연히 남편과 많이 싸웠어요. 정도껏 연락했으면 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도 그 동생이 저한테 피해준 거 있느냐며 너는 남자를 질투하냐며 말다툼으로 이어져서 남편이 제 핸드폰을 2번이나 부순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일 핑계를 대며 이 동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참고 넘어가는 시기였죠. 결혼 후 여름 휴가도 2번이나 갔었는데 그 2번 모두 그 휴가지에 이 동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뒤따라와서 도착하는 시기였고요.
제가 싫어하니 저한텐 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숨겨가며 동행을 했고 어쩔 수 없이 휴가도 같이 보내고 제가 친정에 가 있을 때나 집에 없을 때는 항상 그 동생이 저희 집에서 자고 간 증거를 발견해서 남편한테 말하면 잡아떼곤 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연락하는 사이이며 사소한 일에도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그 동생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투잡을 하는 중인데 그 동생이랑 같이 동업하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그 동생 오피스텔도 마련해서 지내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겐 그저 그 동생만을 위한 오피스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동업자도 있으니 같이 쓰라고 마련한 거라고 했죠. 처자식은 며칠씩 안 봐도 되지만 그 동생은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네요. 도대체 남편이 저랑 왜 결혼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로 자기 시작하니 솔직히 남같이 느껴질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고 돈을 이렇게 벌어다 주면서 아이랑 놀아주는 아빠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각 때부터 자취했던 친한 동생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생활을 같이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불만이고요.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남편의 태도 역시 저는 불만입니다. 돈이 최고라 생각하고 남들과의 대화에서도 돈 자랑이 전부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남들에게는 다 퍼줄 것처럼 앞장서서 계산하니 돈 잘 버는 남편이라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정작 저는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남편이 겉으로는 돈을 잘 쓰고 다니니 그저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 외에도 남편은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중독이고요. 핸드폰을 옷 속에 품고 자는 정도입니다. 제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서 보지도 못합니다. 남편이 어쩌다 보여주면 통화 목록과 문자 목록은 수시로 깨끗하게 지우는 편이라 봐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피가 마르고 힘들어 보기는 처음이네요.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생기면서 작은 것에도 예민해지고 하루하루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육아도 혼자 하기에 벅찼고 그러다 보니 대화가 끊겼고 말을 툭툭 내뱉거나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하네요. 외롭고 지친 저의 마음은 친정 부모님이나 언니 그리고 동생에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육아 또한 친정 부모님이나 언니, 동생이 바쁜 아빠 대신에 아이 외롭다고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놀아주며 봐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친구도 만나러 가지 않고 본인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 같다며 저한테 자기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데요. 남편은 이런 저의 모습이 싫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와 보통 부부가 나누는 소소한 대화, 저는 그런 걸 원했거든요. 남편은 외부 활동을 하길 바라면서 아이를 데리고 모임이나 한번 가면 문자가 5분에 한 통 또는 30분에 한 번씩 어디냐며 전화가 옵니다. 또 돈 쓰고 들어오면 트집을 잡았고요.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절이나 가족들의 생일 등엔 꼭 선물을 챙기며 본인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남편은 가정보다는 돈, 자신의 행복이 먼저라고 말하며 저와 아이만 없었더라면 보다 럭셔리하게 살았을 인생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결국 결혼 또한 승진을 위한 남들 보여주기식이었던 걸까요? 물론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부부싸움이 있었는데요.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다 남편에게 발로 차이고 얼굴을 맞아 안경이 부러진 사건이었어요. 그 소식에 부모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며 이혼을 할 거라면 합의를 보자고 시골에서 친정 부모님과 또 시어머니께서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남편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요. 평소에도 인사애절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탐탁지 않아 하셨기에 제가 인사만은 제대로 좀 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남편의 따귀를 한 대 때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은 아버지의 팔을 잡아 맞고 아버지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때 벽에 걸린 액자를 집어 던지고 아버지와 멱살을 잡고는 몸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죠. 그 당시 돌도 안 된 딸아이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다 죽자며 주방에서 조리도구를 가져와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씻기지 않는 상처가 가슴에 남아 이혼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런 일은 절대 두 번 다시 없을 거라며 눈물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저희 친정 식구들은 정말 어렵게 그 일을 덮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의 손찌검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삭일 때도 시어머니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며 때리고 결혼 후 친정엄마 첫 생신을 제 손으로 차려드리고 싶어 집으로 가족 모두를 초대했는데 그게 불만이었던지 시비가 되어 회를 찾아오는 도중 차 안에서 폭행이 좀 있었죠. 저는 방어하며 맞을 수만은 없어 같이 때리기는 했는데 몸무게가 겨우 50kg 나가는 저와 90kg가 넘는 남편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너무도 서러워 울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웃으라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라며 강요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제 마음 깊숙이 못 박힌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 같아 안으로 숨기고 잘 사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 남편의 태도는 잠시 변한 듯 보였는데 결국 다시 제자리였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다시 원점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육아 문제로 싸우고 친정에 머물던 도중에 저희 어머니께만 문자로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와서는 자신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서류상의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를 했다며 본인 또한 자식을 위해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남편으로부터 별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개선책이라기보다는 도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에게 이혼하지 않으려면 아이에게 주말만이라도 다정한 아빠가 되어달라고 했고 각방 문제를 해결하며 그 외에 제가 불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말하면서 남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얘기를 다 듣고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끝까지 따로 살면서 부부 관계를 개선해 나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돈 번다는 핑계로 자정이 넘어야 집에 들어왔고 잦은 출장이나 매일 있는 접대로 일찍 퇴근한 날조차도 씻고 바로 다시 나갑니다. 그나마 시간이 나는 주말조차도 이제는 투잡을 시작해서 집에 붙어있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은 전부 잔소리로 여기기 때문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일절 묻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달 전쯤 남편이 아이랑 보내준 여행 때 남편이 제주도에 여행 가 있었던 사실조차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이니 따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진짜 남편의 말처럼 따로 산다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별거는 이혼을 하기 위한 수순이지 절대 개선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별거를 할 바에야 이혼을 하자고 몇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남편이 친자 포기각서를 써주겠다고 했고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24평 아파트와 함께 한 달에 100만 원의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지 않을 경우 아이는 남편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엔 저에게 당연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합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들 눈에 보기 좋게 저와 좋게 헤어지고 싶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인성이나 사고방식, 가치관이 저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남은 제 인생을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현실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10년 동안 해왔던 일을 관두었고 제가 했던 일은 남편 포함 거래처들과 연결되어 있는 좁은 직업이라 그 분야에서의 일을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 가족들도 제 이혼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제 마음 같아선 당장 도장을 찍고 싶지만 워낙에 철두철미한 사람이고 모든 경제권을 남편이 들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합의 이혼을 하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당연히 제가 데리고 키울 생각이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너무나 무난하게 성실히 살아온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막상 저에게 닥치니 미리 준비를 못한 제가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똑똑하지 못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당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철두철미하고 생활 패턴이 일정치가 않고 친한 동생 차와 남편 차를 반반 이용하기도 하고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서 뒤를 캐볼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눈치가 워낙에 빠른 사람이라 오히려 들키게 되었을 때 역효과가 날 것 같아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걸까요? 부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